자, ESG와 또 다른 어떤 각을 세우고 있는 ESG 경영은 과연 뭘까요? ESG의 개념과 이론을 기업 경영 일선의 모든 구성원의 업무에 내재화해서 고도화시키는 그 내용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미치는 그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와 관행을 말하는 거죠. 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약자로 여러분이 이미 아실 텐데요. 투자 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 현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ESG 경영 시스템에는 일반적으로 ESG 위험과 기회를 식별 그리고 측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구현하고 결국 ESG 성과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ESG 경영은 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넘어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여기에는 대기, 수질오염,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관리 등의 기업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는 거예요. 또한 직원관계, 지역사회 참여, 인권, 제품 안전 등의 이 기업 운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사회 구성, 임원 보상, 주주권리 등의 회사의 소위 거버넌스라고 하죠. 지배구조의 관행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SG 경영은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ESG 리스크와 기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은 비용 절감, 평판 제고, 자본 접근성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관계 개선 등의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효과적인 ESG 경영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기업은 이해관계자 참여, 중요성 평가, 리스크 관리, 목표 설정 및 보고를 포함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이해관계자 참여에는 그 대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투자자, 직원, 고객,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 물론 언론, 정부, 법률 여러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과 소통해서 ESG 이슈에 대한 이 제반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우려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대성 평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예, 중대성 평가라는 게 굉장히 ESG 진단하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예, 그러한 작업인데요. 중대성 평가에는 회사의 비즈니스 및 이해관계자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ESG 이슈를 식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즉, 여러분 중대성 평가하면 우리 회사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중요한 ESG 이슈가 뭘까를 식별하는 절차란 말입니다. 리스크 관리에는 ESG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체계적인 절차를 구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목표 설정은 ESG 성과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는 회사의 ESG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ESG 보고서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관련 데이터 소스를 파악하고 설문조사, 감사, 제3자 평가 등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ESG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추세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ESG 보고는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정책, 목표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적인 외부 제3자의 신뢰성이 있는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즉, ESG 경영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와 관행으로 이는 투자 결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ESG 리스크와 기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은 비용 절감, 평판 제고, 자본 접근성 향상, 즉 여기서의 자본 접근성 향상은 일반 기업들이 어쨌든 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그 자금을 은행 또는 주식으로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확보 가능성이 상당히
양호해진다. 그런 자본 접근성 향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관계 개선 등의 이런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ESG 경영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ESG 성과를 보고하고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활용 및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ESG 경영의 역사적인 배경과 지금 현재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ESG는 사회 책임 투자, 즉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SRI라 그러죠. 이 사회 책임 투자의 등장과 함께 20세기 초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SRI는 재무적 성과 외에도 사회적, 환경적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1960년대와 70년대 투자자들이 베트남 전쟁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차별과 같은 이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활동에 연루된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면서 SRI는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기업들이 환경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면서 ESG 경영의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ESG라는 용어는 언제 생겼을까요? 네, ESG라는 용어, 오늘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애용한다는 이 용어는 사실 2005년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만들어졌으면서 그 이후로 ESG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제 주류 개념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업은 투자자, 소비자, 규제 당국으로부터 보다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면서 이 ESG 경영의 중요성이 이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거죠. 브랜드 평판 향상, 아무래도 기업의 고객에 대한 유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감소, 요새 사회적으로 다양한 리스크에 기업들이 직면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네, 그런 위험 감소, 그리고 자본 접근성, 자금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ESG 경영에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 비즈니스에서 이 ESG 경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현대 비즈니스 관행에서 ESG 경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사회적, 환경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관행을 우선시하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이 ESG 보고 및 그 공개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어서 기업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도 필수적인데요.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비용 절감, 장기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ESG 경영의 이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재무 성과와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와 기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ESG 요소를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함으로써 기업은 환경재해, 노사분쟁, 규정 미준수와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완화할 수가 있는 거죠. ESG 경영은 효율성 향상, 낭비 감소, 더 나은 리스크 관리, 관행을 통해서 결국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ESG 경영을 우선시하는 기업은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적 책임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인 그 형편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기업이 ESG 목표를 달성하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기적 자본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선 어느 투자자로부터 이 장기적인 안정된 자본을 제공받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 있는 가치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그 동종 업계에 비해서 재무 성과가 우수하고 자본 비용이 낮은 것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ESG 경영을 우선시한다면 리스크 완화, 비용 절감,
재무성과 개선 등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기업은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장기적인 재무적 성공에 달성하는 그런 내용 외에도 ESG 경영을 우선시하는 기업은 오늘날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 산업 동종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거, 그 수단이 바로 ESG 경영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네요. 고객과 투자자들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기업을 점점 더 많이 찾고 있으면서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투자자 자신 말이죠. 고객과 투자자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네, 가격이 좀 더 비싸도 충분히 살 용의가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우리가 다른 차시에서 많이 봤는데요. ESG 경영에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기업은 환경 또는 사회적 이슈로 인한 평판 손상과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전에 충분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재적인 ESG 위험과 그 기회를 식별하고 해결함으로써 기업은 브랜드 평판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협업을 촉진할 수가 있다. 즉 고객으로부터 브랜드 평판을 높게 받으면 결국 매출로 이어지고 이 매출은 재무 성과에 결국 이어지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특히 투자자에게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일련의 체계적인 프로세스라고 또 볼 수가 있네요. ESG 경영은 직원 참여와 그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직원들은 ESG 가치에 대한 그 헌신을 보여주는 회사에 더 많은 동기부여를 하고 헌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ESG 원칙을 기업 문화와 운영에 통합함으로써 기업은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갈수록 이제 점점 기업 내에 소위 MZ 젊은 층 직원들의 숫자가 이제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들 직원들의 가치관이 역시 이런 ESG와 관련된 사회 가치에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현대 비즈니스 관행에서 ESG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ESG 가치를 우선시하는 기업은 재무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적극적 참여 말이죠. 그리고 브랜드 평판, 직원 만족도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직원, 고객, 투자자 이 전방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이렇게 상당한 긍정적인 점수를 받게 된다. 이러면 이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 ESG 경영은 비즈니스 전략과 운영에서 점점 더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ESG 경영의 핵심 원칙과 프레임워크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전에 구조적으로 갖춰야 될 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는 얘기죠. 자, 먼저 핵심 원칙을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중요성, 이해관계자 참여부터 쭉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materiality, 네, 중요성이라는 영문을 이렇게 좀 해석을 했네요. 네, 실질성, 어떤 실질적인 형상을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 중요성이란 ESG 이슈가 이 회사의 운영, 재무 성과 그리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그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 내부의 어떤 경영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양측의 중요성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은 비즈니스와 가장 관련성 높은 ESG 문제를 보통 우리는 ESG 이슈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원칙, 네, 이해관계자 참여입니다. ESG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개념 중에 하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관계를 우리가 기업이 호의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이해관계자가 든든하게 기업에 뒷받침되면 결국 기업의 실적과
투자자의 호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논리죠. 자, 그럼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킬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기업은 투자자, 직원, 고객, 지역사회 등의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기업에 참여시켜서 ESG 이슈에 대한 특정 기업의 중요한 ESG 이슈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핵심 원칙은 통합입니다. ESG 경영은 ESG 별도의 독자적인 기능으로 다루기보다는 회사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 보고 및 투명성입니다. 기업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런 지표, ESG 지표를 사용해서 투명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ESG 성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 개선입니다. ESG 경영은 이 단기적인 경영이 아니고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나가고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또 ESG 추세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혁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러한 원칙은 기업이 표준화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ESG 성과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제공하는 GRI 및 SASB, 보통 우리가 ESG 평가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외부의 공신력이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죠. GRI와 SASB와 같은 프레임워크에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이죠. ESG 경영은 현대 비즈니스 관행의 필수적인 측면이며 기업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ESG 경영의 핵심 원칙과 이 프레임워크를 따름으로써 기업은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비즈니스와 세계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ESG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죠. 이전 차시에서 여러분 ESG 활동의 개별, 그 영역별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요. ESG 활동과 ESG 경영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셨나요? 그냥 ESG 활동은 각 영역별로 해당 회사 입장에서 필요한 그리고 규제를 넘기 위한 또 동시에 필요한 그 활동들을 분산적으로 실시하는 거라면 ESG 경영이라 하면 뭘까요? ESG를 경영 차원으로 상향시켜서 ESG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경영의 보통 내재화, ESG를 경영에 내재화하고 전문화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아마 대체로 처음에 ESG를 활동을 기업에서 반영해서 할 때는 그리고 사장님이나 경영진에서 ESG 활동을 하자라는 명분에서 어떤 팀이 발족되고 담당자가 일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공시에 대한 업무로 또 출발할 겁니다. 그런 이제 개별적인 업무 단위의 ESG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 일들이 한 2, 3년 이제 경험을 쌓이게 되다 보면 진짜 ESG 활동을 하면서 성과에 연결되는 어떤 가시화된 느낌을 맛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ESG 경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ESG라는 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사업 기회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경영 도구네라는 걸 느끼게 될 경우에는 그 기업은 이제 ESG 경영 차원으로 승화를 시켜서 하겠죠. 여러분 경영이라고 하면 보통 비즈니스 경영하면 핵심 요소들이 있죠. 경영 활동에 수반되는 리더십이라는 게 있고요. 기업 문화라는 게 있고 전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조직 체계, 조직 구조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인프라라는 게 있죠. 자, 이런 5가지, 6가지가 전체적으로 경영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면 ESG 경영이란 뭘까요? 기존의 경영 구성 요소 이 6가지 속에 ESG가 전부 다 이제 중심이 돼서 또는 ESG가 기존의 경영의 구성 요소에 인테그레이션, 통합이 돼서 내재화가 되게 됩니다. 즉 리더십이다. 그러면 리더의 리더십엔 경영진의 리더십 속에는 이제 ESG가 항상 그 경영진의 머릿속에는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 ESG 차원에서 리더는 리더십이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고 기업 문화 역시 ESG 차원에서 기업 문화라는 거를 고려해 가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리더십과 인사 어떤 조직 체계, 기업 문화, 전략 이런 여러 하부 경영 요소들이 기업 문화, ESG라는 이런 요소 속에 자리 잡으면서 각각이 이 ESG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ESG 경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 투자자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의 눈에는 이 기업이 산발적인, 수동적인 ESG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ESG 경영을 내재화해서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ESG를 갖고 의사결정들을 하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기업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ESG 경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구나. 아니야, 이 기업은 그냥 공시를 위해서 일단 ESG 보고서 만드는 수준에서 ESG 활동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분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ESG 경영이 전혀 안 된 기업들은 바로 ESG 경영에 이제 돌입하기보다는 일단은 당장 필요한 ESG 공시라든가 탄소 중립을 향한 뭐 어떤 그런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든가 이런 분화된 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확대해 가면서 일정한 시점에서는 ESG 경영이라는 걸 이제 전사적으로 선포하면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고 그게 이제 위험성이 없는 안정적인 ESG 경영에 내재화되는 그런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ESG 경영에 필요한 단계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ESG 경영을 처음 하게 된다면 기존에 해왔던 ESG의 단발적인 행위들을 잘 녹여서 각각의 경영의 그 프로세스, 구조 속에 잘 녹여서 전 직원이 업무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ESG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를 하시면 바로 여러분은 ESG 경영의 어떤 초입에 돌입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ESG 경영 전반의 이해만 제대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후에 다른 차시들을 항상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서 ESG를 활동을 이제 추진하시면 바로 그게 ESG 경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